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이 질문을 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그거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오늘 학교에 회의하러 2시간 회의라서 지금 잠깐 시간이 남아서 영상 촬영 하나 하고 가려고요. 구독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지금 손자를 키우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 만 4세 한 몇 개월 됐어요. 4세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곧 만 5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돌이 지난 거예요. 네 돌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가 발음이 어느 부분에 부정확한 게 있대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다는 중에 이제 내가 유아교육과 교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적어 주셔서 제가 아이의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손자니까 남자아이고 그 다음에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이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아이들 상담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하고 아이 엄마하고 같이 노는 놀이 장면을 보면 참 많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엄마의 이야기만 듣거나 할머니가 양육을 도와주시긴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아무래도 좀 기본적인 사항은 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를 봐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아이랑 엄마와의 관계도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어른의 이야기만 듣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부모 상담할 때 그냥 엄마 얘기만 듣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 애가 이렇다고 하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가정을 방문해서 한번 가보니까 너무 엄마로부터 들은 아이에 대한 정보가 직접 제가 아이를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안 하셨는데 직접 가서 제가 어머니 아들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오니까 갑자기 얘가 달라졌다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약간 엄마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참고로만 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볼게요 라고 해서 집과 같은 자연스러운 상황에 갔을 때 아이가 어떻게 엄마랑 상호작용을 하는지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어떤지 정말 이야기하는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부정확하게 나오는지 혹시 조음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본 검사는 뭘 받았는지 언제부터 발음이 이랬는지 어렸을 때 아이가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얼마나 성인이 말을 해줬는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기본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댓글에 달려있는 내용이라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뭐 언어 치료사도 아니고 그렇죠.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아교육과 교수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유치원 원장은 오랫동안 이제 부속 유치원 보직을 맡아서 한 20년 가까이 했고 그 다음에 부모 상담을 많이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적인 입장에서만 제가 얘기를 드려요. 어떻게 다른 장애가 있어서 이러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아직 검증이 안 되고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유치원 원장의 입장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발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노멀하게 일반적인 아이라고 생각하면 만 4세 네 돌이 지났어요. 그죠? 이제 곧 조금만 더 있으면 만 5세로 넘어가는데 요때 되면 특히 남자아이들은 좀 노는 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몸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발음에 있어서 좀 약간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들이 훨씬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노는 놀이 속에서 그냥 이게 이루어지면 대화하는 기술들이 좀 많이 발달이 안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발음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있어요.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교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 말 발음이 이상해. 너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해서 정확하게 집어주면 아이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이 말을 할 것 같은데 아이의 자존감만 낮아져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다시 하라고 지적을 해주네. 이렇게 되어지면 애가 말하는 것 자체를 자꾸 더 두렵게 생각해요. 우리 영어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거 발음 이상하다.
너 다시 한번 발음해볼래? 난 네 말을 못 알아듣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가 자연스럽지 않게 나오잖아요. 할 때마다 자꾸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이제 뭐 아이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너무 없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걸 한번 생각해보자면, 첫 번째는 아이가 하는 발음 중에서 이렇게 조금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아니면 대충 이해하고 말하고 이건 안 되고,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꼬지 먹고 싶어. 꼬지. 이렇게 얘기하면 고기잖아요. 꼬지가 아니고. 그러면 꼬지가 아니지, 고기라고 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서 자꾸 아이가 꼬지 할 때마다 고기라고 해봐. 고기. 고기. 꼬지 아니야. 고기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고쳐주는 거에 대해서 얘가 반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못해서 엄마가 자꾸 나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완전한 말로 그냥 자꾸 아이한테 들려주면 돼요. 너 못했다, 발음이 틀렸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나 꼬지 먹고 싶어, 꼬지 빨리 해줘, 꼬지 먹고 싶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저 보세요. 저라면 이렇게 해요. 그래,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다 그런 거지? 그럼 엄마가 고기 해줄까? 고기 지금 먹을래?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정확한 말인 고기라는 말을 자기가 실수했다는 느낌 들지 않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서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정확한 어음을 많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일단 먼저 탁 치고 들어가요. 아니야, 못 알아듣겠어. 너 이거 발음이 틀렸어.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해야 돼. 봐, 자꾸 말할 때마다 틀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아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틀린 건 나만 알면 돼. 내가 내 입 밖에 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확한 말을 들려주는 거. 저 보세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지금 엄마가 고기 해줄까? 너 어떤 고기 좋아해? 어떤 거 먹고 싶어? 엄마 고기 어떻게 요리해 줄까? 벌써 아이가 고기라는 말을 5, 6번 듣잖아요. 그죠? 모든 단어가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이가 실수하는 단어가 몇 개씩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대충 말을 얼버무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아이한테 말을 정확하게 들려준 적이 있었나? 아이하고 내가 대화할 때 그냥 대충 말하면 대충 알아듣고 정확하게 들려주지 않았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물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씩 물 갖다 주는 엄마 있어요. 그렇죠? 물, 그러면 물 먹고 싶어? 그래, 엄마가 지금 물 가지고 올게 라고 해서 간단하지만 말을 정확하게 들려주는 훈련이 옆에서 되어지는 거는 10몇 개월 때 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도 의사소통은 되어졌을 테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아이들은 그냥 대충 감 잡아서 하게 되고, 그냥 엄마도 아이가 하는 말 대충 알아듣고 또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세월만 지나서 못할 수 있는데, 이게 장애 수준으로 나오려면 꼭 전문가의 진단도 받아서 장애라는 게 되어지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게 지능도 정상이고 사회적인 관계도 다 괜찮고 부모, 엄마와 자녀의 관계도 다 괜찮은데 이 아이가 단순히 몇 개 단어에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치료까지 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료 차원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벌써 이미 가는 순간 내가 뭘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으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말하는 거가 주저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더 많아서, 의외로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자꾸 들려주면서 고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 네가 뭘 못해서 지금 어느 걸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이 상태를 보지 못하고 어느 정도인지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아이가 너 못해, 너 지금 틀렸어 라고 하는 느낌이 절대로 갖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게 1순위예요.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아이는 모르되 부모만 알고 아이에게 정확한 발음을 들려줄 것. 굉장히 같은 단어를 보세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귀에 굉장히 익숙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여유 있게 기다려줄 것. 한 번에 많은 단어, 오늘 고기, 오늘 뭐, 오늘 안 되는 모든 단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애가 조금 성공감을 잘했다. 이렇게 잘했을 때 칭찬 많이 해주고, 잘 안 될 때는 부모만 알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들려주고, 이래서 아이가 내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나는 발음이 잘 안 되고 내 말하면 잘 못 알아듣고 나는 그래서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다시 치료를 다녀야 되고 라고 하는 게, 혹시 그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발음은 나아질 수 있지만 이 아이 머릿속에 계속 내가 뭘 잘 이게 소리내서 발음하는 거가 내가 잘 안 되는구나, 벌써 만 4돌 반이면 이미 알 건 다 아는 아이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아이가 받았을 거에 관련된 어떤 상처 부분이랄까, 자존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단어를 반복적으로 들려줘보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더라도, 혹시 아이 상태를 제가 보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로 이게 발음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독자님이 아니라도 우리 구독자님이 손자녀 교육에 대해서 양육 팁을 달라고 했던 그 부모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일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말하기를 즐겨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말이 조금 늦을 수 있는데, 이 말 늦는 거가 굉장히 그 어떤 다른 거와 함께 연결이 지어져서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면 그거는 어쨌든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저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엄마가 정확한 발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거, 아이 스스로는 자기가 발음을 한 게 틀렸다는 사실을 아이는 모르게 한다는 것, 그 대신 엄마만 캐치를 하고 그 말을, 그 정확한 어음을 너 틀렸으니까 이거 들어봐가 아니라, 엄마가 정확한 발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단어만 사용해서 들려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다음번에 또 그 단어 또 반복적으로 열심히 들어서 아이가 스스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 발음을 정확하게 듣고 해내는 시기까지, 아마 지금 만 4돌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조금 일찍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여유 있게 부모가 기다려주는 것들도 필요해요.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한번 다시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엄마와 아이가 놀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아이를, 엄마와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말할 때,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발음이 부정확하게 나오는지도 볼 수 있으려면, 엄마와 아이가 놀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볼 수 있으면 가장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댓글로 주신 내용으로 요 정도 답답하신가 보다, 그냥 제가 할머니를 만나거나 구독자님을 만나거나 제가 손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연구실에 회의가 있어서 학교에 온 김에 그냥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번에 안 되시면 다시 또 연락을 주세요.